지금부터 토론의 일부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6.25 전쟁 글로벌 기록유산 발굴위원회 출범 기념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서른입니다. 사실은 이 첫 인사를 제가 할 게 아니고 조광 교수님께서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순서가 맞고 또 은사시기도 하고 저는 제자인 셈인데 이렇게 국회라는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6.25 지난 지가 벌써 70년이 넘었습니다. 53년에 7월 27일인가요? 휴전협정이 조인됐고 휴전협정 조인된 것만 해도 딱 70년 됐습니다. 전쟁 난거는 50년도니까 뭐 73년 됐습니까? 종전이 아닌 게 휴전이죠. 엄청난 인명이 살상됐고 엄청난 재산과 피해가 우리 가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뭐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정확히 상황을 모릅니다만은 조광 교수님은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시죠. 이게 세계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동서가 붙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남긴 세계 전쟁이었는데 이제 70년 지나는 사이에 다시는 이런 불행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인류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는 그 당사자였고 피해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전쟁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전쟁에 대한 6.25 전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쟁이 진행됐는지 바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카이브가 구축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는 자료 전 세계가 같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정확히 모아서 이 전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함에 따라서 다시는 이런 전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25 전쟁 글로벌 기록유산 발굴위원회가 늦었지만 70년을 지나는 사이에 이제 만들어져서 국회 내에 위원회가 설치되고 특히 제가 존경하는 이 성일종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으셨고 또 제가 진정으로 존경하는 이 조광 교수님께서 위원장 같이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학계와 여야가 같이 6.25 전쟁을 보는 이 시각이 뭐 별로 다르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아카이브를 어떻게 구축하냐에 따라서 이 전쟁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적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여야가 같이 이 사업을 잘 진행해서 후대에게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이 전쟁기념관 쪽에서 전쟁기념관은 뭐 아카이브 구축이 돼 있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거라 생각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자료들을 모아서 우리 후대에 남겨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할 일이 참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부도 예산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계적인 이런 아카이브가 구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애를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일종 의원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일종 의원은 제가 국방위원회에 있고 성일종 의원이 또 국방위원회 이끌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이 국방위원회에서 하자 그러면 무조건 다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일종 의원을 제가 잘 모시고 있습니다. 후배긴 하지만은 존경스러운 후배입니다. 오늘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됨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가 좋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축사를 따로 준비를 못 해왔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같이 설훈 의원님, 성일종 의원님 등등과 같이 하기로 한 이 위원회는
6.25 전쟁 글로벌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그 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발족이 된 것을 정말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 자신이 아주 어렸을 때, 정확히는 모릅니다만은 어린 나이에 전쟁을 체험을 했고, 그 전쟁 체험이 저 인생에 있어서는 어린 기억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쳐줬는지 몰라도 거의 역사를 공부하게 하고 또 역사 연구의 방향을 가다듬는 데에도 그 전쟁이라고 하는 거가 기억에 깊게 박여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전쟁, 6.25 전쟁이 공식 명칭이죠. 6.25 전쟁에 대한 이 연구의 필요성은 아마 한국사를 하는 어느 누구보다도 일찍부터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해왔던 입장입니다. 이제 국회가 중심이 되고 정부, 국방부라든지 다른 여러 기관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글로벌 기록 유산을 발굴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출발을 한 것은 어찌 보자면은 6.25 전쟁을 역사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기적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원래 전쟁이라고 하는 것, 그 경험은 어느 단계에 가자면은 국가의 전략 전술과 직결이 되게 마련일 겁니다. 전쟁사에 대한 연구는 단순한 국지 전투에서의 전운을 얻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전쟁사가 연구되기도 합니다만은 더 크게는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전쟁사에 대한 연구는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자면은 우리나라의 전쟁사 연구는 그동안 본격적인 학문의 단계로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최근 10여 년 동안에 좋은 업적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6.25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는 부족함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이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리고 이 전문가들이 총동원이 돼가지고 해야 될 이 6.25 전쟁의 역사화 작업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일을 위해서는 전쟁기념사업회 이상철 회장님께서도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이해가 깊으셔가지고 일이 잘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런 모임을 무어주신 30 의원을 비롯한 국회에 계신 여러 존경할 의원님들과 그리고 이 일에 관여를 하고 계시는 전쟁기념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축하 인사는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성일종 의원입니다. 저는 사실 이 우리 나라에서 있었던 6.25 전쟁에 대한 모든 역사의 기록물들이 다 잘 돼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잘 안 되어 있고 제대로 된 이 기록물 역사관조차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우리 정말 존경하는 우리 서른 의원님께서 직접 팔을 걷어붙이시고 아마 이 예산의 확보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데 거의 모든 일을 다 많이 국회에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우리 서른 선배님 그리고 조강 교수님 잘 모시고 이 꼭 해야 되는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잘 서포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방 공간 후 우리 한반도가 두 진영의 세계적인 각축장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역사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하고 어느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서 우리 역사 지경이 한쪽으로 바이어스 되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잘 구축이 되고 또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만들어져서 앞으로 후대들에게 이 전쟁이 주는 교훈과 또 한반도가 갖는 역사적 의미에서 올바른 판단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올바른 역사 교육이 특히 우리가 겪었던 이 엄청난 이 후유증이 지금도 상존하고 있는 이 전쟁으로부터 올바른 역사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좀 모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특히 서른 선배님하고 제가 국방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아마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 이상철 전쟁기념관에 우리 위원장님 나오셨는데 더더욱 좀 앞장서셔서 우리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뒤에서 좀 많은 서포트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6.25 전쟁 글로벌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서른 의원님 특히 감사의 말씀을 우선 올리겠습니다. 저희 전쟁기념관에서 올해부터 첫 출발을 한 사업인데 국회 차원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각계, 관계 모든 그 관련 기관들을 이렇게 그 리드해 주시는 이런 그 위원회 출범을 다시 한번 크게 축하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거를 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른 의원님, 성일종 의원님, 조광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정운천 의원님, 김한정 의원님, 김홍걸 의원님, 양정석 의원님, 그리고 내 기빈 여러분, 오늘 6.25 전쟁의 교훈과 상흔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6.25 전쟁 기록유산 발굴위원회 출범에 뜻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해 올립니다. 내년은 6.25 전쟁의 정전을 맞은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6.25 전쟁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전체를 포함한 약 80여 개국이 직간접적으로 참전한 대규모의 국제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전 후 70여 년이 지나도록 전쟁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 조사, 연구, 관리하여 국민께 제공하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희미해지고 사라질 전쟁의 기억과 역사를 하루라도 빨리 지키고 되살리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줄 매개체, 즉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복원해서 소중한 기억을 후대에 잘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 따라 우리 전쟁기념관은 전쟁기념사업법에 명시된 전쟁의 교훈을 통해 전쟁의 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목적에 부응하고자 전 세계의 6.25 전쟁 기록물을 한자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6.25 전쟁 글로벌 아카이브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일부 기관에서 6.25 전쟁 관련 자료를 부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왜 전쟁기념관이 이러한 기록물에 관심을 두고 이를 국민께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자임한 데 있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쟁기념관은 전쟁 군사 전문 박물관으로 누구나 언제든지 방문이 가능한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6.25 전쟁 관련 군사 기록물은 각 군이 원본을 소장하고 군사 보안에 따라 관리하고 있어 민간에서는 그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해도 그것을 열람하기가 쉽지 않아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전쟁기념관은 국방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각 군과 직접 협의하여 이 기록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공개가 가능한 자료를 정리하여 원하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 기록물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군사 기록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쟁기념관의 이러한 높은 개방성과 접근성은 특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전쟁기념관은 6.25 전쟁 관련 기록물의 연결과 공유를 통해 글로브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1994년 개관 이래 전쟁기념관은 국내외 전쟁 군사박물관, 기념관, 도서관, 연구소 등 문화기관과 연구기관, 그리고 참전국의 애국기관과 군사기관 등 여러 형태의 공공기관과 긴밀한 교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전쟁기념관이 지난 30여 년 동안 구축한 이러한 네트워크 자산을 현재 준비 중인 온라인 플랫폼과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면 전 세계에 산재한 6.25 전쟁 기록물의 연결과 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 활용은 물론 대규모 국제전이자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균형한 세계사의 핵심 사건이었던 6.25 전쟁의 진정한 의미를 전 세계인과 함께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전쟁기념관은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는 경험과 플랫폼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록물에 대한 관심이 문헌 자료에 편중되어 있었지만 미디어 시대를 맞아 실물, 유물, 사진, 인터뷰 자료, 영상 자료 등 관람자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시청각 자료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전쟁기념관은 오랫동안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활용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6.25 전쟁의 이야기를 국민께 전해온 기관으로서 보고 싶은 기록물, 의미 있는 기록물, 감동을 주는 기록물 등을 발굴하고 제공할 수 있는 온 오프라인 공간과 경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기념관은 이미 국민께 사랑받는 역사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쟁기념관은 연간 200만 이상이 방문하는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대표 박물관이며 특히 현대사를 배우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나라를 방문한 애국인들의 각별한 관심을 받는 곳입니다. 또한 옛 육군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의 터가 교차하고 머지않아 조성될 용산공원에 둘러싸일 전쟁기념관의 입지는 6.25 전쟁의 기억을 소중히 보존하려는 국가의 노력을 상징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전쟁기념관이 야심차게 준비한 6.25 전쟁 글로벌 아카이브 센터는 기념관 내에 조성될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6.25 전쟁에 관한 민, 관, 군의 각종 문헌 기록과 출판물은 물론 전쟁 세대의 경험을 담은 증언, 사진, 영상 자료 등을 망라할 것입니다. 대규모 국제전이었던 6.25 전쟁의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기 위해서는 유엔 참전국 및 관련국들의 다양한 기록 또한 절대 빠질 수 없는 귀중한 자료들입니다. 이제 걸음마를 띈 6.25 전쟁 글로벌 아카이브 센터가 계획된 5개년 사업에 따라 잘 성장한다면 연간 2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전쟁기념관은 6.25 전쟁 관련 객관적, 총체적, 실체적인 역사의 중심기관이 될 것이며 그 교훈을 우리 국민과 세계인에 전달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대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6.25 전쟁 기록유산 발굴위원회가 6.25 전쟁을 기억하려는 많은 이들의 노력에 큰 보탬이자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면서 소중한 뜻을 모아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은천 의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고대 역사연구소장인 민경현 저 오셨는데 교수님하고 또 김병기 교수님한테 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70년 동안 전쟁이 남북전쟁 플러스 국제전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데 대한 자료 수집 또는 보존 활용을 아주 그렇게 소홀히 한 그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들 또는 역사가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 서른 위원장께서 예산도 만들고 지금까지 계속 노력해왔다는 그러한 내용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우리 국방위원인 우리 성일종 위원장님을 모시고 제가 함께 힘을 좀 모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왔고요. 따라서 앞으로 우리 여야가 한때 힘을 모아서 제대로 늦었지만 제대로 기록되고 역사 보존 또는 활용 또는 수집 이러한 등등의 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이미 예산은 얼마 이제 마련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소명의식을 갖고 잘 좀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뒷받침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25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라고 미국에서는 흔히 부릅니다. 그렇지만 지난 제가 8월 말에 미 국무부 초청으로 워싱턴을 다녀왔는데 거기 워싱턴 DC 6.25 참전 기념공원이죠. 코리안 워 메모리얼 파크를 가서 올해 7월 달에 준공된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미국도 이제 그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기억해야 할 전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 기념일로 올해 7월 26일을 선포했습니다. 이 기념공원을 둘러보면서 기념공원도 중요하고 추모의 벽도 중요하지만 역사적 기록을 세계인과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6.25 전쟁의 역사 기록을 재정리하고 재발굴하고 수집해서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하게 하려는 이런 노력들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을 지금 서른 위원장님께서 주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이 정전 70주년인데 앞으로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지만 5개년 이후에도 계속돼야 될 사업일 것입니다. 글로벌 아카이브라는 글로벌의 의미에 주목합니다. 참전국들, 관련국들의 주의도 환기시키고 관심도 불러 모으는 의미에서 내년 정전 70주년을 기념해서 워싱턴 코리안 워 메모리얼 파크에서 이런 기념 전시 그리고 글로벌 아카이브 사업에 대한 국제적인 홍보도 좀 해봤으면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6.25 전쟁이라는 명칭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코리안 워로 통용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6.25 전쟁이라는 영어 표기는 부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아카이브 구축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미에서도 6.25 전쟁을 한국 전쟁으로 바꿔서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워싱턴 DC에 있는 우드로 윌슨 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냉전사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 자료 말고 해외 자료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6.25 전쟁 당시 노획한 자료를 중심으로 6.25 전쟁을 연구해 왔었는데 1989년, 90년 소련과 동구 붕괴 해체 이후에 많이 노출되고 새롭게 발굴된 구소련의 또 동유럽의 정부 문서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미국 정치학계 그리고 전문가들이 연구를 시작해서 특히 많은 한국 전쟁의 기원, 오리진과 코즈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제가 팔로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글로벌 아카이브 사업에서도 우드로 윌슨 센터에 그런 그동안의 연구 성과나 또 글로벌 자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한번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행사를 마련해 주시고 앞으로 이 좋은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겠다는 기대를 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예전에 저희 스승님께서 김구 선생 암살에 대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미국 문서보관소에 직접 가셨다가 거기서
이 40년대 미 군정과 한국 전쟁에 대한 사진을 포함한 많은 기록을 찾으셨습니다. 근데 민간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 간 것인데 그때 가져오신 기록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이란 얘기를 듣고 우리가 역사의 중요한 기록들을 수집하고 보존하는데 많이 소홀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사업이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찾는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미래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공외교에도 꽤 쓰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것이 작년에 제가 멕시코를 방문했을 때 멕시코 대사관에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멕시코에서 참전했던 분들에 대한 기록을 찾고 그 참전 용사들을 방문하고 이런 걸 했을 때 멕시코 측에서도 상당히 반가워하고 고마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돼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정숙입니다. 저는 지난 7월에 그 워싱턴 DC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 추모의 벽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그 행사에서 제가 느낀 게 이건 정말 그때 참전했던 그 미군 병사들의 나이가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그 평화를 염원하는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참전국과 관련국 모두의 문제이고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얼마나 정말 가슴 아픈 그 상황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세계인의 그 평화를 염원하는 정신을 위해서 이 글로벌 아카이브 구축에 꼭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동남아에서도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라든가 아니면은 그 월남 임시정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많은 나라가 참전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신남방 정책 펼치면서 이 미국과 정말 중국 강대국 틈바구니 안에서 어떻게든 그 교류를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동남아에서 중요한 나라들이 왔었고 지금 어려움을 겪는 그 나라들에게 우리가 지금은 상황이 좋아진 만큼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남아공, 이디오피아 참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때 정말 그 동병상련으로 그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그 도움을 잊지 않고 글로벌 협력 정신, 상생과 협력 정신으로 다른 나라들과 외교하는 데 있어서도 신뢰 외교, 가치 외교를 하는 데도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개년 동안 130억이 들어가는 국가 중대 사업인 만큼 저도 그 존경하는 서른 의원님, 성일종 의원님, 정운천 의원님, 김한정 의원님, 또 김원걸 의원님, 조강 위원장님, 이상철 회장님 도와서 글로벌 아카이브 구축 사업이 꼭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고 더욱더 세계 평화로 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